디지털 기기는 정말 많은 활용 방법들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수업 실연에서 그리고 심층 면접에서 우리가 답변으로 그리고 수업 실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도로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빔 프로젝터,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PC 이렇게 한번 알아볼 텐데 사실 1번과 2, 3, 4는 좀 차이가 있죠. 빔 프로젝터는 그거 자체로 무언가를 생성해내거나 어떻게 우리가 창조해내거나 창의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건 어렵더라도 유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병렬 구조로 올려보았습니다. 자, 먼저 빔 프로젝터의 밝은 면인데요. 빔 프로젝터 같은 경우는 자유놀이에서 많이 쓰이죠. 물론 대집단 활동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그림자 놀이에 쓸 수 있죠. 배경을 만들어서 손, 사물로 그림자를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빛과 빛이 닿는 표면 사이의 거리에 따라 사물의 위치, 모양, 투과율에 따라 그림자의 모양, 크기, 색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요것과 관련된 예시는 제가 뒤에 브로그로 영상을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극놀이, 구성놀이가 있습니다. 배경을 만들고 영상으로 자동 재생을 해서 우리가 구성물을 보면서 쌓기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시각적 움직임, 그 상황에 대한 소리를 통해 해당 놀이 주제에 대한 몰입이 훨씬 더 가능할 수 있고 새로운 에피소드로의 확장 등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이렇게 했을 때 자유놀이에서 유아들이 어떤 문제 상황에 봉착할 수 있죠. 어떤 문제 상황이 생길 수 있냐면요. 너무 밝아서 그림자가 잘 안 보여. 우리 유치원 교실이 너무 밝아서 그림자가 안 보인다. 그래서 아이들이 불을 꺼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이 놀이를 하고 있겠죠. 야, 너네 그림자 놀이 한다고 불 다 꺼버리면 어떡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 유아들이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면 훨씬 문제 해결 능력이 증진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극놀이나 구성놀이를 할 때 유아들이 소리를 갑자기 크게 키운다거나 했을 때 주변 친구들이 소리가 너무 크잖아. 갑자기 큰 소리 나서 깜짝 놀랐어. 소리 나기 전에 좀 알려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 해결 능력으로 우리 놀이하는 부분만 어둡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또 여기에서 소리가 문제라면 우리도 재밌게 놀면서 다른 친구들이 놀라거나 놀이에 방해되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의 소리가 괜찮을까 해서 적절한 음량, 볼륨에 대해서 친구들이 소리가 방해되지 않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물어보기도 하고 우리가 듣기에도 괜찮은지 확인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탐색을 하면서 우리가 소리가 어떨 때는 음악으로 들리고 어떨 때는 그냥 소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프로젝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스크린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빛을 쏘는데 소리 너무 크잖아. 갑자기 큰 소리 나서 깜짝 놀랐어. 소리 나기 전에 좀 알려줘. 이런 이야기. 또 너무 밝아서 그림자 안 보여. 너는 그림자 놀이 한다고 불 다 꺼버리면 어떡하냐?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한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실내에 할 수 있는 작은 미니 천막 같은 게 있다면 아이들과 이전에 사용한 적이 있다고 하고 선생님 우리 여기에다가 좀 어둡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검은색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검은색으로 이렇게 여기에 천을 매달 수 있죠. 이렇게 천을 매달고 이렇게 천을 매달고 근데 우리가 여기를 다 막아버리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교사가 뭐 한쪽 면만 이렇게 해놓는다거나 뭐 반만 친다거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교사가 안전과 관련해서도 주의 깊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다 막아버렸을 때 선생님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그럼 선생님도 잘 보고 친구들도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라고 얘기하면서 교사의 역할도 상기시켜주고 아이들의 그런 욕구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적절한 선을 찾아보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 다음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은 밝은 면이 있고 그리고 어두운 면도 확실히 많죠. 그래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사회적 이슈와 연결되는 어두운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에서 다 다루게 되면 너무 분량이 많아질까봐 다음에 이 부분만 따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선 밝은 면만 살펴보겠습니다. 시청각 정보를 기록합니다. 자, 우리는 눈, 귀, 손이 하는 역할이 있죠. 우리 신체가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디지털 기기, AI, 뭐 인공지능 이런 게 나오면서 우리의 그런 한계를 넘도록 도와줬죠.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눈으로 보고 기억할 때는 나 분명히 그렇게 봤어 라고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범죄 현장을 목격한다, 어떤 누군가를 목격한다 라고 했을 때도 다 목격자들이
다 생각하고 기억하는 게 다 다르죠. 그래서 인간은 생각보다 본 걸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다?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으로 기록하게 되면 훨씬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기억력을 거기에다 약간 맡기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럴 때 어때요? 내가 약간 멍청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핸드폰이 잘 되지 않을 때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순간 당황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워낙 여기에 함께 동반자처럼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니. 하지만 아이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되죠. 우리를 도와주는구나. 그럼 내가 이걸 긍정적으로 활용하면 좋겠죠. 아이들이 유아기 시기에 배워야 되는 건 스마트폰을 막아서 못 쓰게 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이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인식해 줄 필요가 있죠. 자, 첫 번째, 사진, 시각적 정보죠. 동영상 촬영에서 시청각적인 정보를 수집합니다. 자, 동영상 촬영할 때 우리가 움직임도 촬영이 되지만 어때요? 소리도 촬영이 되죠. 그리고 자료를 스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한 장의 그림을 그렸는데 내가 그걸 100장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내 손은 하나고 내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100장을 그리지? 라고 하지만 자료를 스캔하게 되면 어때요? 이게 디지털화돼서 우리가 그림을 파일 형식으로 바꾸고 그게 어떻게 된다? 그게 동화책으로도 제작될 수 있고 우리 현수막으로도 만들 수 있고 크게 인쇄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크게 그리지 않아도 작게 그려도 우리 인간이 에너지를 최소화해서 대량 생산할 수 있게 어떤 것을 재창조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인식이 될 수 있게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한 정보들을 그 결과물들을 재창조할 수 있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이제 담아서 결과물을 또 만듭니다. 동화책 만들기, 영상 제작하기. 영상은 영화를 만들 수도 있고요. 광고, 배경 영상, 그리고 캠페인 영상도 만들 수가 있죠. 캠페인이 우리가 항상 뭐 흉띠, 그리고 뭐 표어 만들기, 포스터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유튜브에 캠페인 이렇게 치면 뭐 악플 예방 캠페인, 금연 캠페인 이렇게 영상 매체로도 올려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영상은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파급력이 더 크죠. 그래서 캠페인 영상도 만들 수 있고 자막을 입힐 수도 있고 효과음을 녹음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넣을 수도 있죠.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형 현수막 그리고 뭐 입간판 이런 데다 로고를 만든다거나 우리 홍보물 보면 명함에도 있고 간판에도 있고 입간판에도 있고 그리고 뭐예요? 에코백에도 있고 정말 많잖아요. 그런 파우치에도 있고 그런 데다도 다 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결국 어떻게 돼야 된다? 맨 처음에 아이들이 아날로그 작품을 일단 만들어 봐야 그게 디지털화 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이렇게 정보들이 우리가 모여지면 그게 파일 형식으로 돼서 우리가 무언가를 다 우리 손으로 일일이 한 땀 한 땀 간의 수공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동화책의 구성을 만들어서 그것을 인쇄소에 의뢰를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의 눈과 귀, 손 이런 한계를 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스마트폰이다 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보로 우리가 소통을 하죠. 이런 것들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에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타인과 나는 어떤 QR코드로도 소통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문자, 사진, 동영상, 영상통화 뭐 스마트폰은 영상통화, 우리 줌 화상통화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소통을 할 수 있다. 결국은 우리가 인간을 이롭게 만들기 위해서 발전하는 게 디지털 사회인 거고 그리고 인공지능의 사회인 거고 4차 산업혁명의 그런 과정들인 거고 결국 인간을 이롭게 하는 거다. 이 맥락이 중요합니다. 그냥 저걸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움을 받는 거구나. 내가 못하는 걸 할 수 있게 해주는구나. 그러니까 뭐다? 내가 윤리적으로 하지 않아야 되는 일도 하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은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컴퓨터. 컴퓨터는 하루 일과 중 그리고 유아들의 반응 예시를 보고요. 기기를 활용해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등원, 가방 정리, 인사하기, 하루 일과 안내를 하면서 유아들은 어떤 반응을 할 수 있냐면 오늘 바깥놀이 나갈 수 있는 날씨예요, 선생님.
온도, 미세먼지 이런 거 있죠. 비 오는 거, 눈 오는 거 그런 것들도 우리가 눈 오는 것도 많이 오면 또 못 나가는 거고 그리고 날씨가 너무 더운 것도 오늘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네. 오늘 폭염주의보야. 오늘 폭염특보야. 오늘 올 때 너무 더웠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네이버 포털 사이트 이런 데다가 오늘 예를 들어 경기도 수원시 만약에 동까지 쓸 수 있으면 무슨 동 날씨 이렇게 치면 이제 쭉 나오죠. 거기에 구름이 그려져 있기도 하고 비가 그려져 있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느껴보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날씨면 나가서 한 28도가 이 정도구나. 얘들아 아까 우리 28도라고 써 있었는데 오늘 날씨 어때? 놀기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냥 그 숫자를 보고 그 숫자가 뭔지는 몰랐지만 오늘 이 정도면 괜찮았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정보를 스스로가 오감각적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겠죠. 아이들이. 그리고 방송국 뉴스 영상, 유튜브에 그런 기상과 관련된 뉴스 있잖아요. 그런 걸 같이 보면서 오늘의 뉴스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니? 그리고 어떤 옷차림을 이야기를 해주니? 너희들은 어떤 옷차림을 하고 왔어? 그런 걸 입고 오니까 어땠어?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느꼈구나. 내일은 장화를 신고 오고 싶대.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자유놀이 및 정리정돈. 자유놀이 중 궁금한 게 생길 수 있고요. 필요한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어스, 네이버 지도, 이런 로드뷰 이런 거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보다 우리가 어떠한 이 디지털 기기,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인간에게 이롭다라는 느낌 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는 교사가 사전에 광고나 어떤 부분이나 유해성이나 이런 거를 미리 좀 판단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전자도서관에서 전자책을 활용해서 우리가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모든 걸 전자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책 중에는 없다. 그리고 뭔가 나와 있지 않다 하면은 우리가 이런 전자도서관이라는 것도 있어. 이렇게 해서 온라인 속에서 정보를 찾는 긍정적인 방법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대집단 활동. 대집단 활동은 일단 자유놀이, 바깥에서 하는 자유놀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얘기한 기기를 활용해서 하드웨어를 기기라고 표현할게요. 기기를 활용해서 무언가를 결과물을 도출했어요. 소프트웨어. 결과물을 어떤 방식을 활용해서 도출했어요. 결과물을. 자유놀이, 바깥놀이에서 디지털 기기로 저장한 그 결과물들을 아이들이 선생님 그거 아까 한 거 보여주세요. 뭐 한 거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놀이 중 기록한 시청각적 결과물들을 보면서 모니터, TV 모니터로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아까 이런 거 했었지 저런 거 했었지 질문하면서 친구가 이 결과물을 생산한 친구에게 여러 가지 질문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아이들이 알아볼 수 있고 예를 들어 또 필요한 물건을 쇼핑몰에서 함께 구매할 수도 있죠. 우리가 만약에 고구마 요리를 하고 싶어. 그래서 고구마를 주문하는 것부터 우리가 검색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사면 적절한지 이제 돈을 결제하는 거는 이제 행정실이랑 연결을 해야 되니까 그걸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럼 선생님이 요거 구매하도록 할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택배 경로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그게 도착하면 운송장도 같이 보고 어디서 온 거지? 요렇게도 할 수 있고 너무 감사하면 이 판매업자 있잖아요. 판매자를 우리가 직접 만나지는 못해도 무언가 편지를 쓰거나 하면서 우리가 온라인 세상에서 이렇게 전달받지만 인간이라는 생산자가 이걸 피땀 눈물을 흘려가지고 읽어서 보내주신 거구나. 그렇게 해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그 오프라인에 대한 감각도 느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활동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그리고 양치질. 선생님 오늘 점심 뭐 나와요? 유치원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점심 식단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에 어플을 윈도우랑 연결을 해가지고 자 오늘 우리 영양사 선생님이 올려주신 점심 식단은 무엇인지 한번 볼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재료가 들어간 음식인지를 우리가 상상해보고 제목만 보고 얘들아 이거는 돼지 어쩌고 저쩌고는 무엇이 들어간 걸까? 이건 돼지고기가 들어간 것 같아요. 이렇게 유추도 해볼 수 있고 그럼 뭐예요? 언어 활동까지도 연결이 되죠.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루 평가 하원할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지냈지? 생각보다 아이들이 후루루 흘러가게끔 일상을 살아가죠.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부모님이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라고 물어보면
놀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게 기억력의 한계일 수도 있고 아이들이 거기에 몰입하느라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면서 지냈는지에 대한 메타 인지의 부족일 수도 있고 그러면 아이들과 오늘 했던 일과들을 한번 돌아보고 생각은 어땠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었는지 그리고 내일은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한번 쭉 정리를 하고 집에 갈 수 있으면 아이들이 아 오늘 나 이런 거 했고 이런 거 했고 이런 걸 느꼈지 한번 내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일과 사진을 보면서 기억해보고 감정을 회상해보고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집에 간다. 요렇게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뭐 태블릿 PC에서도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하겠죠. 태블릿 PC는 뭐가 좋을까요? 태블릿 PC는 우선 컴퓨터와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컴퓨터보다 좋은 점이 무엇이 있을까 했을 때 휴대성이 굉장히 좋죠. 컴퓨터는 들고 다닐 수가 없죠. 노트북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터치 스크린이니까 마우스 필요 없고요. 키보드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으로 누르기만 하면 조작이 다 됩니다. 마우스랑 키보드는 이것을 조작하는 방법에 숙지가 되지 않으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훨씬 활용도가 높을 수 있죠. 태블릿 PC 물론 대집단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자 여기에서는 자유놀이 중 활용하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돈 많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한 대 있을 수 있고 뭐 2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6대가 있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쌓기 역할에서 사용할 때 건축물 이런 것들 보고 구석놀이 하기 그리고 놀이 에피소드에 적절한 효과음 틀기 얘들아 지금 비가 와 뭐 예를 들어 비행기 놀이를 하는데 지금 번개가 치고 있어 조심해 조종사님 조심하세요 하면서 번개 소리를 딱 튼다거나 새소리를 튼다거나 우리 숲속놀이 할 때 뭐 닭 울음소리를 튼다거나 캠핑장에 뭐 닭이 운다 요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음률 영역에서 한다면 소리만 듣고 소리 맞추는 거 소리 퀴즈 그런 것을 우리가 영상을 제작해서 할 수도 있고 바깥놀이에서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소리를 따와가지고 녹음을 해서 녹화를 해와서 눈을 감고 할 수도 있고 안 보고 친구한테 맞춰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촬영 영상을 보면서 사물의 특성과 소리의 관계를 알아볼 수가 있죠. 사물이 얇거나 철로 돼 있거나 깡통 같은 재질 있잖아요. 그런 고철로 돼 있는 경우에는 소리가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종이의 소리도 다르고 종이는 이런 소리가 나고 이런 건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물론 촬영 영상을 보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건 물리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실물 자료를 보여주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아이들이 어디에서 가져온 거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하는 거 시공간적으로 지금 우리가 거기에 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은 영상으로 보면서 관계를 알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험 과정을 촬영하는 거 그리고 식물의 성장 과정 사진 촬영하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언어 영역에서는 나의 말이랑 글자 자 문어로 변환되는 것을 보고 말과 글의 관계를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글자를 잘 못 써요. 근데 말은 너무 잘해. 말할 수 있죠. 아이들 말하는데 그것을 뭐 클로바 같은 것들로 녹음을 해가지고 녹음을 하면 바로바로 텍스트 변환이 되잖아요. 그런 거 보고 내가 한 말 여기서 다 알아듣고 글자로 써줬어. 그러면 옆에 글자를 잘 읽는 친구가 내가 읽어볼게. 맞아. 이 태블릿 PC가 잘 들었네. 물론 이제 태블릿 PC라고 아이들이 말 안 하고 이 아이패드가 잘 말했네. 이 갤럭시 탭이 잘 말했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을 찾아보기. 이거 찾아보는 것도 같이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수 조작 영역에서는 주로 이제 게임이라고 한다면 게임 팀 나누는 거, 순서 정하기 이런 거 할 수 있고요. 아이들 스톱워치 사용해가지고 자 지금부터 이렇게 하는 거야? 시작 해가지고 옆에 심판이 이 스톱워치 누르고 야 끝! 자 여기에서 끝났어 20초 지났어 이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미술 영역에서는 명화를 줌인해서 자세히 감상하고 만들고 싶은 것의 이미지, 동영상 이런 것들 좀 검색을 해가지고 내가 보면서 여기는 이런 디테일이 있다라는 것을 좀 관찰력을 키울 수도 있게 되겠죠.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실물 자료를 주는 게 제일 좋지만 아이들이 예를 들어 해바라기 밭을 우리가 가지 못해요 지금. 혹은 예를 들어 내가 수원에 사는데 경주 불국사의 어떤 무언가를 보고 싶어. 근데 지금 갈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시공간을 벗어나서 내가 지금 당장 정보를 활용하는데 이런 태블릿 PC, 디지털 기기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구나 라는 걸 아이들이 알 수 있게 되면 좋겠죠. 그래서 이 뒷부분에는 앞에 1부터 4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들의 예시들을 넣어놨으니까 그냥 편하게 감상한다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